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라 불리는 미국은 전 세계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의 전쟁터입니다. 작은 지구라고 불리는 미국의 상징성, 그리고 자동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광활한 대륙이라는 특징 때문에 모든 브랜드가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시장에서 웃돈을 얹어서라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예약 버튼을 눌러놓고 오매불만 기다려야 영접할 수 있는 한국 자동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소식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한국 시장에는 수많은 자동차 브랜드가 진출해 있습니다. 포르쉐, 페라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의 고급차부터 중저가형 자동차까지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런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완성차 기업을 가진 국가이기도 합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이죠. 자동차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으면 제일 먼저 고려하는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만 유독 많은 비난을 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자동차의 탄생에는 많은 스토리가 얽혀 있습니다. 현대시대의 기업을 경영하는 CEO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가로 정주영 현대창업주는 항상 최상위권에 꼽힙니다. 황소 같은 저돌적인 추진력과 해보기나 해봤냐는 핀잔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전설적인 기업가입니다. 사실 현대적인 잣대로 그다지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의 기업가로서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는 없습니다. 그런 정주영이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때까지 건설업, 조선업 등등 선이 굵은 사업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던 그가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하자 주위에서는 상당히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흙먼지나 마시던 사람이 섬세함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산업이냐며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그는 현대자동차를 이끌면서 크게 3번의 반대를 맞닥뜨렸습니다. 현재도 세계에서 가장 선진기업으로 꼽히는 포드는 1966년 4월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시장 조사에 나섭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동차를 판매해줄 접촉 대상 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현대의 정주영은 그 목록에 이름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그에 대한 확신도 있었기 때문에 큰 실망을 하진 않았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만든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날이 올 것이라며 오히려 더 당당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 현대자동차는 폰이라는 자동차 모델을 생산해 이탈리아 전시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주한 미군 대사로 부임한 스나이더는 다짜고짜 정주영을 불러서는 자동차 사업에서 손떼라며 압박해왔습니다. 그의 말인즉슨 자동차 산업은 내수시장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내수시장이 너무 작고 국민들이 자동차를 끌고 다닐 여력이 되지 않으므로 100% 실패라면서 이미 해외에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어 수출도 어려워 금방 망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자 개발만 포기한다면 자신이 도와 포드든 GM이든 크라이슬러든 현대가 조립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런데 스나이더와 이 말을 정주영이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한 국가를 인체에 비교하면 도로는 혈관이고 자동차는 피와 같습니다. 혈관에는 당연히 피가 돌아야 하는데 도로가 있는 한국에서 자동차가 없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우리나라 혈관에 좋은 피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설사 돈을 쏟아부어 실패하더라도 후회 없습니다. 이것이 밑거름되어 후대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디딤돌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스나이더 미군 대사는 똥 씹은 표정으로 문을 박차고 나섰다고 하죠. 그런데 3년 뒤 또 한 번 그의 발목을 잡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일본에서 왔죠. 당시 현대자동차는 포니를 만들어본 노하우를 토대로 독자적인 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미쓰비시에서 한 전문가가 정주영을 찾아옵니다. 구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전투기 엔진 설계를 맡았던 전설적인 인물로 미쓰비시 자동차를 대표해 정주영의 엔진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온 것이었죠. 그는 엔진은 그리 간단한 사업이 아니라면서 뭐하러 죽을 것이 뻔한 불길로 뛰어드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엔진 연구소를 폐쇄하면 그 대가로 현재 미쓰비시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절반으로 깎아주겠다면서 회유했지만 정주영은 오히려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진 개발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와서 결사코 반대한다는 것은 분명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몇 년 뒤 독자적인 엔진 개발에 성공해 한국을 독자적인 자동차 엔진을 보유한 국가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갖은 고난과 반대 속에서 태어난 현대자동차는 이제 세계에서 5손가락에 드는 완성차 업체가 됐고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최근 미국 시장에서 활약이 놀라운 수준입니다.
한국 시장과는 다르게 미국 시장에서는 날렵한 세단보다는 SUV 차량이 큰 인기를 끕니다. 상징적인 시장으로 불리는 미국 시장에서 트렌드가 세단에서 SUV로 이동하자 글로벌 자동차 트렌드도 함께 이동했는데요.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역시 미국 시장에 픽업 트럭을 출시하기 시작하죠. 산타크루즈라는 첫 픽업 트럭을 6월부터 양산하기 시작했는데 픽업 명가로 불리는 포드의 신형 모델 매버릭의 사전 판매량을 빠르게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호세 무녀스 현대자동차 사장은 최근 미국 폭스뉴스에 등장해 5월에 이루어진 사전 예약 신청에서 올해 계획한 생산량의 절반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이면 전부 팔릴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하죠. 무녀스 사장은 구체적인 수량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올해 3만 대가량의 추정 생산량 절반인 15,000대가량이 사전 예약된 것으로 보입니다. 픽업 트럭은 SUV 차량과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트럭의 특성을 합친 차량으로 한국의 무쏘 스포츠, 액티온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산타크루즈의 1년치 생산량의 절반을 한 달 만에 판매한 것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 가격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문 러시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보통 가격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큰 구매 결정 요소라고 보았을 때 가격도 보지 않고 일단 산다는 것은 대단한 인기를 방증하죠.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세단보다 SUV의 인기가 월등합니다. 2018년 기준 승용차 판매량과 트럭 및 SUV 판매량이 35대 65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죠. 그해 미국 자동차 판매량 1위는 포드의 픽업 트럭 F 시리즈였습니다. 마의 90만 대 벽을 넘어서면서 날개도 친 듯 판매됐고 현재까지도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미국에서는 유독 SUV 차량의 인기가 높아졌던 것일까요? 바로 유가 변동입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세단의 인기가 높았으나 2008년을 기준으로 SUV의 인기가 높아집니다. 당시 미국에서 평균 휘발유 가격은 1갤런당 4,500원으로 다양한 요인으로 높은 유가를 형성하고 있었죠. 그러나 미래를 위해 원유를 캐내지 않던 미국 정부가 이제 미국 내 셰일가스 및 석유 추출을 촉진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휘발유 가격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날 무렵 민간업체에게 콜로라도, 유타, 와이오밍주 셰일가스를 개발하도록 허용했고 미국이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석유 생산량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당연히 유가는 하락했고 1갤런에 1,000원가량으로 판매하는 주유소까지 등장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우선순위에서 연비가 배제되기 시작한 겁니다. 기름 먹는 하마로 불리는 험머 시리즈가 인기를 끌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된 것이죠. 픽업 트럭과 SUV가 인기를 끌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 시장의 트렌드가 세단에서 SUV와 픽업 트럭으로 이동하면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도 함께 이동했고 현대자동차가 이를 파고든 겁니다. 그런데 픽업 트럭이 아닌 SUV 분야에서도 현대자동차의 인기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특히 기아자동차가 2019년에 출시한 텔루라이드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텔루라이드는 권장 소비자 가격에 500만원에 가까운 웃돈을 얹어줘야 간신히 구매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올 2021년 텔루라이드는 미국에서 1월부터 5월까지 무려 37,825대를 판매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8%나 급증했죠. 자동차의 경우는 보통 출시된 직후 판매가 급증하는 신차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런데 텔루라이드는 시장에 나온 직후인 2019년에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지만 2019년보다 2021년에 더 많이 판매되면서 스테디셀러가 됐습니다. 얼마 전 2022년형 텔루라이드가 출시된 만큼 그 판매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죠. 그런데 텔루라이드 신차에는 웃돈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 권장 가격을 공표하고 각 지역의 딜러들이 수요에 따라 웃돈을 붙이거나 할인해서 판매하는 정책을 씁니다. 미국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텔루라이드 신차의 시장 평균 가격은 4,500만원가량으로 소비자 권장 가격인 4,200만원보다 300만원가량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최대 526만원이 붙어 팔리기도 하죠.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텔루라이드는 가성비가 상당히 높은 모델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차량은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웃돈이 붙은 대표적인 모델로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카버즈는 일부 딜러는 최대 2천만원까지 웃돈을 붙이는 기형적인 경우도 있다면서 인기가 사그라들지 않는데 출고가 지연되면서 생기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SUV라고 이런 인기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도요타의 하이랜더나 혼다의 파일럿은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시장 평균 가격이 오히려 낮아 텔루라이드의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텔루라이드는 사실 국내 시장을 겨냥한 것이 아닌 미국 시장을 겨냥해 출시한 SUV 차량입니다. 2019년 북미 오토쇼에서 최초로 공개한 이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자동차 전문 매체들의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날카로운 비평으로 소문이 찾아 모터트렌드는 상품성과 다양한 옵션 구성에 대해 극찬했고 카앤드라이브는 내외부 모두 완벽하다고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디자인이 큰 몫을 차지했죠. 미국에 출시된 직후 2020년 북미 올해의 차, 2020년 올해의 SUV, 2020년 베스트 10 자동차에 선정되는 등 70개가 넘는 디자인상을 쓸어 담았죠. 또한 자동차 분야의 오스카 시상식으로 불리는 세계 올해의 자동차에서도 당당히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올해의 자동차는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24개국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전문기사 86명이 심사해 1위를 선정하는데 한국 브랜드로는 최초로 선정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는 어떻게 해서든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일으켜 세계 시장을 장악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비록 벤츠나 BMW, 폭스바겐, 포드 등의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세계 시장을 장악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불과 50년 남짓한 시기에 세계 5위권의 완성차 업자가 됐다면 꽤 성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